안녕하세요. 공감소동 오장 전율 테라피입니다. 오늘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니까 이 차 안이 더욱더 아늑하게 느껴지고 낭만 가득한데요. 오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불안은 무엇 땡땡땡으로부터 온다. 생각해 보셨나요? 네, 맞추셨습니다. 바로 무지였습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 모를 때 불안감을 더욱더 많이 느끼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볼 책,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네, 이 책 가지고 오늘 불안감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요. 불안감을 없애려면 우리가 이 무지로부터 탈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클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채널 고정 해 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한덕현 씨가 지으셨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고요. 네, 이분은 정신의로서 좀 특이한 양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스포츠 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현역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나 그런 스포츠 하시는 전공하시는 그런 선수들의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필드에서 이제 그것들이 성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쓰셨고요. 이 안에서 이제 예화가 본인이 스포츠 선수와 주로 상담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사고를 고찰해야 될 것은 니체 사상을 조금 인용을 해와서 그거를 가지고 썰을 풀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불안감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가짜 긍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짜 긍정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긍정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잘 될 가능성이 낮다고 의심하면서 그것이 의식적으로 떠오르지 않게 계속 잘 될 것이다 라고 강제함으로써 일의 해결책과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가짜 긍정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짜 긍정 말고 진짜 긍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해결책과 그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짜 긍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해서 그 결과물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냐면요, 임시 저장소를 만들라고 하고 있었어요. 큰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집어넣지 말고요, 임시 저장소에 넣을 때 이름표와 라벨링을 해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놓아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좀 시간을 그렇게 넣어두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 실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교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불안감에서 조금 해소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 때문에 불안하니까 나중에 기억하지 말고 그냥 빨리 지워버려, 잊어버려, 이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충고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타인과의 경쟁이나 타인과의 비교를 하지 말아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쭤보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실존과 본질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 책에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 부분만 이야기해 보면요, 아무런 형식이나 관계없이 살아있는 그 자체인 내가 바로 실존이고요, 세상이 나에게 부여하는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게 된다면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 불안감은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에서 우리가 탈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 비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예를 제가 지금부터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최 부장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직책을 맡고 있는 최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부장은 자기 부서에서는 영업부장이고, 인사팀에서는 조사위원회 부원장을, 노조에서는 행정팀 수장을 맡고 있었다.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영업이익이 반으로 줄었고, 회사에서는 경영난을 호소하며 인원 정리에 들어갔다. 최 부장은 자기 부서를 위해서는 인원 감축이 이득이 되지만, 노조를 위해서는
최대한 해고를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최 부장은 양쪽을 위해 일을 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위로나 칭찬을 받기는커녕 자기밖에 모르는 부장, 무능한 노조 행정팀장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불면증, 소화장애, 두통, 어깨 걸림, 우울감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평사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영업부장을 하기에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노조 행정팀장도 정말 나한테 안 어울리는 자리인데 괜히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입사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겨우 부장을 달았는데 그걸 내려놓기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내도 그가 부장 자리를 박차고 나올까봐 노심초사한다고 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위치를 부여받는다.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나 누나라는 위치에 있게 되고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라는 위치에 놓인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라는 위치를 갖게 되고 회사에서는 진급할수록 그에 맞는 위치에 오른다. 이러한 위치는 한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하는데 이를 본질적 가치라 부른다.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는 사회의 칭찬을 받으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위치에 걸맞지 않다는 사회의 비난을 받는다. 사회의 칭찬은 당연히 나를 위로하고 복도도 주지만 사회의 비난은 불안과 자기 비하감을 조성한다. 불안에 대한 염려는 물론이고 칭찬에 대한 기대 역시 불안을 일으킨다. 지속적인 불안과 역할 수행에 실패했을 때 따르는 자기 비하는 본질을 억압하고 본질의 억압은 존재감의 비하를 더 악화시킨다. 존재감이 낮아진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더 낮은 상태의 본질적 위치를 찾게 된다. 본질에 억압된 나는 계속해서 내 존재감, 실존을 낮추고 낮은 자존감은 존재감은 낮은 본질을 찾는다. 결국은 자기 비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최 부장도 본질이 억압당하면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 불안을 느낀 사례로 볼 수 있다. 나는 그에게 일단 병가를 내고 쉴 것을 권했다. 단 며칠이라도 회사나 직원들에게서 오는 연락을 일절 받지 말라고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최 부장은 훨씬 몸이 편해지고 잠도 조금 잤다고 했다. 면담을 통해 그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도 가졌다. 결국 그는 영업부장직과 노조 행정팀장직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원 감축 결정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노조에서 그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로 했다. 최 부장은 돌이켜 생각해보니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고민, 즉 더 상부에서 해야 할 고민까지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존재감에 대한 확실한 자각을 하게 되었다. 실존의 가치는 본질의 가치에 앞서고 더 크다. 가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관계 때문에 생긴 본질의 문제에 파묻혀 나 자신의 존재감을 잃을 때가 있다. 이틀이든 사흘이든 잠시만 본질의 문제에서 떠나 있어 보자. 그렇게 하면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불안도 줄어들 것이다. 최 부장 이야기에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는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불안감을 없애는 건 하루에 금나와라 뚝딱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결국 그 해답의 비밀은 각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최 부장 이야기를 제가 특별히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1월을 계속 달리고 이제 벌써 이제 월 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가 그 불안을 잘 이길 수 있는 그 마음 근력을 21년도에는 우리가 잘 관리하는 귀한 시간들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력과 성공을 응원하는 옷장 저널 테라피였습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 엮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